어제 이어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 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줬습니다.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오늘은 삼성그룹주를 열심히 매수하는 움직임 포착이 됐고요.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약세였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을 지켜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승 기조는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내일 시장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리뷰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 이제 한 2거래일 정도가 코스피가 좀 더 강한 시세가 보여주다 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장세가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나 약간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급등을 하고 이게 너무 과열되게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하락폭이 좀 더 심하게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차라리 올려놓고 나서 지금처럼 건강하게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바이어가 오늘 쉬었던 이유도 대체적으로 지금 삼성 SP홀딩스 쪽에 대한 수급이 쏠리게 되면서 다른 쪽 바이오는 한 템포 쉬는 모습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또 흐름이 지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멀티플이 좋은 기업들은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 구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개인적으로 코스닥이 이틀 잘 갔으면 코스피가 또 이틀 잘 가고 이렇게 나란히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목 리뷰 오늘도 해야 되는데 우리 포트에도 인벤티지 랩이 있어요. 오늘 주가가 상당히 드라마틱했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오전에 이제 투자 경고에서 주의가 풀리게 되면서 네. 굉장히 24%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갑작스럽게 또 이제 DDS 플랫폼에 대한 이제 4주치를 기대했는데 3주치가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마이너스까지 전환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마 치료제가 이제 희귀약품으로 지정이 된다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또 한 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인벤티지 보유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끝까지 버티신 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추세는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도달하면서 아직까지 저는 추가적인 상방이 더 열려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장기 지속형에 대한 3주 아쉬웠던 결과도 결국에는 뇌전증에 대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장기 지속성 플랫폼에 대한 결과가 더욱더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추가적인 반등,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 판단이 돼서 목표가는 조금 여유 있게 길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10만 원까지는 4차 목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세를 이탈하는 구간, 익절가 라인은 6만 5천 원으로 약간 상향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고가 달성과 함께 포트 수익률 3위로 올라오게 됐고요. 무려 4차 목표 주가로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일을 위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접근할까요? 네, 산타랠리가 온다라고 하면 이제 기대감에 움직이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또 실적에 대한 모멘텀, 기대가 되는 기업들도 빼놓지 않고 움직일 수가 있다 보니까 오늘은 실적 성장이라는 키워드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테마와 종목을 오늘은 선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테마로는 지금 우리가 조방원을 굉장히 많이 믿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만 이제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원전 테마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원전 쪽 시세 좋았었고 그리고 뉴스도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중에 저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 시장이 지금 착공 단계로 들어갔다 뭐 이런 뉴스도 봤는데 어떤 이슈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돈을 풀기 시작을 하고 이제 수주가 나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포커스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전력 난 속에서는 원전이 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국제 표준 자체가 동시적으로 좀 추격이 되면서 이 데이터 센터와 SMR에 대한 수요가 좀 빠르게 이어질 수 있을 정도에 대한 규격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규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SMR 상용화 기대감이 좀 더 확산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AI 전력난에 원전을 베팅하면서 117조 가량에 대한 금액 대형 원전을 8기를 건설하겠다라고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반사적인 수혜가 한국 기업이 많이 받을 거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조금으로 6천억 가량을 수령했다는 소식까지 만들어지면서 원전에 대한 실적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도 모멘텀이 확실한 섹터인데도 지금 주가는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장점으로는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가장 커다란 장점으로는 지금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 이어질 때 전력 공급망에 대한 확대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화에 대한 사이클
사이클과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필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주 캐파가 줄어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AI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트렌드에 맞물리다 보니까 역대 최대급으로 SMR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라든지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는 시대가 맞물리게 됐다 보니까 이번 사이클이 정말 제대로 온다라고 하면은 원전 사이클은 조금 아주 크게 갈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가장 크게 이어질 수가 있는 게 바로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은 메가 트렌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반면에 이제 단점으로는 뭘 유의해서 봐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 기대감이 시장에 아마 먼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수주보다는 수주를 가져갈 수 있는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대감 선반영으로 먼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수주를 보고 나서 내가 결정을 해야지 하면은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선점과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SMR에 대한 연계성 실적 커플링에 대한 기업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형 원전보다는 향후에는 SMR에 대한 트렌드가 맞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전이라는 테마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SMR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이게 지금까지는 좀 종목 선별에 대한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단점이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실적 성장과 모멘텀이 확실한 두 번째 테마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테마인가요? 실적 성장하면 결국에는 빼놓지 않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테마이기 때문에 반도체 테마도 빼놓지 않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출 데이터 너무 잘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 중요하게 볼까요? 네, 지금 슈퍼사이클의 질주가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연간 이제 첫 7천억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12월 달에 조금만 더 힘을 낸다라고 하면은 사상 첫 7천억 달러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가 기대감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디램 시장에 대한 수출이 계속해서 큰 견인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관련돼서 수출 데이터가 9개월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점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장점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글로벌 AI에 대한 이제 패밀리스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도 TPU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는 GPU에 대한 경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설계도를 받아서 생산하는 게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역할로 이제 가장 커다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한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실적 모멘텀 조금 더 우리가 더 크게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방금 앵커님께서 삼성전자 영업이익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까지도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램 메모리 가격 강세가 사이클이 지속이 되면은 한국에 대한 기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그래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사이클 좋은 건 너무나도 잘 알겠어요. 하지만 그 반도체가 다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여전히 좀 남아 있거든요. 단점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 반도체 좋다라는 거는 모든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네. 멀티플을 많이 당겨왔습니다. 그래서 단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코스닥에 대한 유동성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이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은 약간 시장에 소외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소외가 되지 않을지 그리고 이제 중소형 쪽으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수급이 이어지지 않을지 이 부분 종목에 대한 선별에 대한 트렌드가 조금 바뀐다는 게 현재 단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전과 반도체 두 가지 테마 저희가 모두 다 알아봤습니다. 내일 어떤 테마에 힘을 실어볼까요?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둘 다 워낙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는데 저는 이미 찍은 실적보다는 앞으로 많이 찍을 원전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으로 선택해 주셨고요. 어떤 종목 볼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한데요. 이제 다시 한번 모멘텀이 다시 부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우진 종목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 제공약에 들어갑니다. 원전 기자재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들 들어볼게요. 네, 기자재 중에서도 원전 계측 시스템을 공급을 하는 기업인데 이거를 누구한테 하느냐?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SMR에 대한 모멘텀이 명확한 기업을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랑 SMR에 대한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원전 계측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우지는 실적에 대한 커플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주다. 그래서 저는 원전한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우진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모멘텀을 갖고 있다 말씀드려서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있는 만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구간에서 바닥을 한번 찍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파동에서 정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더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위 1차 목표가로는 2만 원 돌파하는 유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14,4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트레이드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로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재반등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내일 정교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밴드 활용하는 방법 들어볼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송이 약간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우진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린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말 못 드렸던 내용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인사이트 꼭 확인하시고 투자 포인트 살려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결 내일의 테마는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